자, 여기까지 설명한 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 설명이었고요. 이제 구체적인 예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로 삼은 이 책에는 이제 치킨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동네 치킨집입니다. 여기 나오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동네에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냥 영세, 브랜드도 없고 혼자 치킨집을 운영하는 장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유,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자니 그 체인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제품을 개발하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 구운 마늘 치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뿌리고 홍보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용한 배달 알바생도 해고해야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이때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출발하시는 사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뭐냐면 고객이 구운 마늘 치킨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아이디어가 번쩍 뛰어올라서 요 제품이면 고객이 반응이 좋겠네 하고 신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제품을 만듭니다. 고객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만 갖고 선택하냐? 내가 예를 들면 구운 마늘 치킨 딱 만들어봤더니 맛있어. 아니, 맛있으면 최고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식당에서 맛있으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거나 이용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과 단합대회를 하길 원해요. 20명이 가길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맛이 좋은 치킨집도 자리가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학과 단합대회 모임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맛은 좀 떨어지지만 만약에 20명이 안정적으로 무슨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아이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아니면 맛은 좀 떨어져도 그 장소가 좋은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어느 카페를 가거나 할 때는 그냥 우리는 뭐 식당, 카페 하면 맛이 최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고객이 선택할 때의 기준은 맛 이외에 수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객은 단 한 가지의 기준, 맛으로만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온 내 피셜로 상품을 개발하고 내 아이디어로 그냥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욕구를 따라야 되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고객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고객 가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얘기죠.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한입니다. 아니, 거기다 그럼 뭘 썼는가 봤더니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 나인블록 캠퍼스의 가운데에 보면은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했어요. 가치 제한. 근데 거기에 쓰는 내용이 결국 뭔가 봤더니 제품 이름이나 뭐 서비스 이런 걸 써요. 그냥 거기다가 제품, 상품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적지 않고 왜 가치 제한이라고 해놨느냐?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 그 가치를 제한해 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명이 단합대회를 원하는 장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20명이 안정적으로 모임도 하면서 식사도 즐기면서 얘기도 하면서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 식당, 거기에는 먹는 거 외에도 공간, 여러 가지 팩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총체적인 가치를 제안해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밸류 프로포션입니다. 고객 가치, 고객이 느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제시했느냐? 기능적 가치, 양과 맛입니다. 심미적 가치, 디자인과 브랜드, 경제적 가치, 돈이죠. 사회적 가치, 사회적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역의 유명 브랜드 치킨을 봤더니 맛은 우리 집에서 있는 동네 그 장씨 치킨과 대동소이해요. 오히려 우리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죠. 거의 맛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브랜드나 디자인은 그 프랜차이즈 치킨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장씨 치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좀 더 싸요. 프랜차이즈보다. 당연히 프랜차이즈는 여러 가지 따지면 가격이 좀 더 있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 가격이 낮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가치 입장에 볼 때는 더, 우리가 더 싸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객이 느낄 때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뭐 이거 한다고 뭐 사회가 좋아지거나 이런 가치는 프랜차이즈나 우리도 없기 때문에 이거 별로 대동소이합니다. 자, 아까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느낌에서 볼 때 우리가 프랜차이즈 치킨이냐 우리 장시 치킨을 이용할 것이냐 딱 봤더니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가치는 맛과 양은 비슷하죠.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회적 가치도 뭐 비슷하고요. 근데 보니까 브랜드 차이가 크잖아요. 당연히 프랜차이즈 치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을 유입할 명확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왜 장시치킨 가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격도 비슷하고 조금 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능적 가치도 비슷해요. 오히려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훨씬 프랜차이즈 치킨이 더 높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치킨을 가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렇다니까 다시 재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떨어지고요. 여기가 또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싸게 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치킨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치킨 팔고 아니면 맥주나 소주 뭐 이 정도 파는 것밖에는 없더라.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 고객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as is는 가치가 이렇게 되는데 아예 to-be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딘가 봤더니 대동소이한 것 중에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좀 확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경제적 가치,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싸게 팔자 이겁니다. 경쟁자를 압도하는 파격적 가치를 제안해보자. 근데 이때는 좀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작은 매장, 인건비 효율성을 위해서 치킨 배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잘하면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가격 파괴를 좀 해보자. 아예 거의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것보다 한 절반 가격으로 팔자. 근데 조건이 있네? 뭐? 멤버십에 들어온 사람들만 한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가격 그대로 받고 얘가 멤버십 가입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는 훨씬 싸게 파는 겁니다. 연간 연회비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서 이 락인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 회원을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는 아주 싸게 제공을 해주는 전략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양이 늘어나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공급업자한테 더 많은 싸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파괴를 했고 그다음에 이걸 대량으로 소비가 가능하다면 더 많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닭 원자재를 더 공급 많이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전략을 바꾼 거죠. 우세 영역을 어디로 결정했냐? 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넣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경제적 가치는 기존에 우리가 받는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절반 이하로 저렴하게 받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사회적 가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건강한 치킨이라는 개념을 한번 넣어보겠다라고 개정합니다. 이것은 사례인 겁니다. 왜 건강한 치킨을 얻느냐? 모든 재료를 건강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킨과 함께 판매할 다양한 제철 채소 샐러드까지 개발해서 넣겠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비싸게 팔려고 수익 모델을 여기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 샐러드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닭에서 싸게 팔고 샐러드에서 돈을 남기려고 우회 전략으로 이렇게 같이 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건강한 점심 메뉴 치킨 샐러드를 함께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잡고 기존의 프랜차이즈와 대응하려고 나갑니다. 이렇게까지는 끄면 안 되고 뭐까지 해야 되냐? 계산도 뽑아 봐야 됩니다. 기존에 모델 봤더니 생닭 한 마리에 4,500원에 갖고 오고 구운 마늘치킨 15,000원 받고 그 다음에 방문고기의 배달 서비스는 안 하니까 힘들고 소주 맥주 팔고 하니까 이런 구조로 갖고 있는데 근데 치킨을 얼마에 파냐고요? 6,000원에 팔기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3분의 1 가격이죠. 그러니까 대충 싸게 팔면 안 되고 아주 파괴적으로 싸게 판 겁니다. 근데 단 6,000원에 누구한테 파냐? 락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연회비를 낸 사람한테만 이렇게 팔겠다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연회비 가치는 회원제로 해서 여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받고 근데 이렇게 했더니 판매량이 늘고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뭐까지 낮출 수 있었냐면 생닭을 기존에는
띄엄띄엄 조금씩 사기 때문에 4,500원에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거를 생닭을 오히려 잘 발굴해서 3,000원에 바꿀 수 있는 요인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박합니다. 그러면 뭐에서 수익을 창출하냐? 그 밑에 샐러드, 치킨 샐러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일부러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델을 세웠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변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저원가를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 아까 파괴적인 가격을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으로 저원가를 지원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릅니다. 아, 우리가 좀 싸게, 더 싸게 팔지. 근데 싸게 팔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가로 원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맞춰지면 저가 전략을 쓰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격 경쟁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저가 모델을 가졌을 때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저가 지원 체계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선 돈을 안 벌고 딴 데서 돈을 벌 수 있는 결합 상품을 같이 껴서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건강하도록 짜주는. 그래서 아까는 어떻게 짰냐? 이렇게 짰죠.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신에 자연스럽게 생닭을 갖고 올 수 있는, 더 좋은 품질의 생닭을 더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매출 마진은 조금만 마진을 붙이는 대신 샐러드에서 마진을 많이 팔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데서 보면은 맥도날드 햄버거가 되게 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에브리데이 뭐 3,000원 뭐 있어요.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 햄버거도 있고 그래서 뭐 7,000원, 8,000원 이런 것도 햄버거도 있지만, 원래 맥도날드 햄버거나 이런 데는 되게 싸게 팔았습니다. 3,000원 뭐 이랬습니다. 근데 보면 3,000원짜리가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이런 데서 마진은 어디서 많이 보느냐? 바로 콜라랑 감자튀김 이런 데서 마진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콜라 같은 거는 거의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려고 하느냐? 반드시 세트로 팝니다. 따라서 무슨 햄버거 무슨 세트 프리미엄급 말고요. 이제 싸게 파는 햄버거 세트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에서는 마진을 많이 안 보고 결국은 뭐에서 돈을 버느냐? 감자튀김과 콜라에서 마진을 보아서 그 가격을 유지하는 체제를 가진 거죠. 따라서 이 모델에서도 이 치킨만 판매해서는 마진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샐러드에서 이 마진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결합 상품을 만들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을 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치킨집 하면 치킨만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커피집 하면 커피만 한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도 커피는 되게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뭘 파느냐? 자리를 팔 수 있고요. 또 뭘 파느냐? 거기 나는 굿즈, 다양한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원두라든지 컵 이런 걸 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책을 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커피숍이다 뭐하다 할 때 주변에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제품, 서비스가 아닌 다른 데서 판매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프랜차이즈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프랜차이즈가 있고 도계 전문 업체한테 3,500원에 닭을 받아옵니다. 도계 전문 업체는 양계 업자들한테 1,600원에 갖고 옵니다. 근데 치킨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 5,000원에 공급합니다. 이거를 18,000원에 공급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로우 코스트 전략에서 공급망을 새로 짜서 생닭 원가를, 이왕이면 치킨이 맛있으려면 어른닭이 아니라 생닭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닭을 갖고 올 수 있는 전략을 잘 짜고, 그다음에 샐러드의 가격 경쟁이 또 어떠신가 확인해 봐야 됐더니, 여기 보니까 샐러드 같은 경우도 가격 변동폭이 커서 항상 50% 저렴할 때 사오려면, 특별히 샐러드는 가격 변동폭이 크니까 저가일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물건을 사갖고 장기 저장 창고에 보관해다가 써야겠다 이런 전략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지 농가와 직거래를 해야겠다 뭐 이런 전략들이 세워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당을 한다 하고 할 때면 이 정도까지 판이 커지면 단순하게 식자재 마트에서 물건을 띄어다가 물건을 만들어야지, 요리를 해야지가 아니라
아하, 여기에 소위 말하는 부자재, 식자재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식자재의 그 가치 사슬, 밸류체인, 공급 사슬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가격을 더 낮춰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아낼 수 있더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저희가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반영해서 밸류체인을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짜는 거죠. 그래서 치킨은 구운 마늘 치킨 원래 15,000원 받으려고 했던 것을 6,000원에만 받고 생닭을 3,000원에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대신 샐러드나 점심용 치킨을 더 저렴하게 갖고 와서 여기서 수익을 남기는 것을 배달 고객한테 집중으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무조건 싸면 싸구려처럼 보이잖아요. 싸면. 그렇지만 이거를 밸류를 높이려고 뭘 붙였냐? 브랜드를 더 높이려고 노력했는데 브랜드는 아무리 높여봐야 기존의 그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경쟁하기 어려우니 어떤 전략을 쓰냐? 특별하게 이런 소위 말하는 좋은 치킨, 이 건강한 치킨, 이런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를 두는 전략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뭐 소셜 벤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을만 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전략의 위험은 고객들은 싸기만 하면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싸면 오히려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싸지만 더 좋다. 아, 이건 가성비가 뛰어나네. 그래서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을 계속 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구려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싸지만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부어서 샐러드와 함께는 건강한 치킨 이런 모습으로 펜을 바꿔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홍보해서 전략을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고객을 교수님, 좀 잡아야죠. 예. 교수님, 네네. 예. 우리가 바로 교수님 특강하기 바로 전에, 지난주에, 예, 예. 저희, 도네의 브랜드예요. 근데 예. 도네에서는 스타벅스만큼이나 유명한 그 커피 브랜드예요. 아, 예. 에이바웃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 대표를 모시고 저희가 CEO 특강을 들었는데, 그 대표가 이런 모델에 대한 그림 없이, 그 다음에 원가 전략 없이 아주 감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감각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죠. 예. 감각적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거를 시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문득 들으면서, 야, 이거 오늘 특강을 부상혁 대표랑 같이 들으면 부상혁 대표에게는 어떤 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날까 되게 아, 궁금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직거래를 해서 가격을 완전 예. 후려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부상혁 그 대표를 몰랐을 땐, 경계해야 할 곳이다. 왜냐하면 동네 카페들을 다 잠식하고 있거든요. 아, 그나마 다행인 건 스벅이 아닌 돈의 출신의 그 그쵸. CEO가 이런 예. 체인점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를 1,200원에 팔아요, 아침에. 아, 그쵸. 아, 세트 메뉴로 해가지고, 예, 예. 1,200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들은 바에 따르면, 콩을 제일 좋은 거 쓰고 있다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결코, 커피 맛이 그러니까 싸지 않은데도 사람들 머리에는 이미 싸다고 인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맛없다가, 현재는 약간 그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부대표가 이거를 들으면, 아까 그 싸지만 건강한 혹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가치가 이런 있는. 쪽으로 약간 좀 전환을 시키는 예,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나중에 요식업이든 본인이 이제 가게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하게 될 건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또 에이바웃을 바라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 에이바우스라는 회사에 그 커피는 싸지만 그러면 수익을 어디서 창출하는 그 구멍들이 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있죠. 있어요. 예, 예. 커피만 사고 나머지 건 다 비쌉니다. 오히려 스벅보다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음. 이런 이런 이론적 배경 없이 지금 그쵸. 감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딱 예. 이거에 들어맞고 있어서 전형적인 사업가네요, 기업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제주도에 코칭하러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컨설팅.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제가 부상혁 대표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아, 예. 네. 인터뷰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아이고, 재밌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듯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세팅이 되면 이거를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적절한 입소문 마케팅 전략이 없으면 그냥 싸구려로 인식된다든지 특별히 팬 형성이 안 되면 그냥 힘들게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전략들을 안정적으로 가려면 단단한 팬층을 확보해서 입소문 효과를 내는 것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제 우리가 뭐 로컬 푸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 사회적 기업을 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이나 로컬 푸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핵심은 뭐냐면 마케팅적 관점을 볼 때는 팬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고객이 딴 데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락킹 효과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해서 소비하는 것이 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내가 가서 소비를 해 줘야지라는 느낌이 나려면 결국은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매개체로 이제 우리 또 매체를 잘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타겟 고객 그룹이 정해지면 이들이 좋아하는 채널 통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membership까지 했잖아요. 그 싸게 판매하려고 했던 거에 플러스 아까 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그냥 6,000원에 싸게 파는데 그냥 6,000원에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멤버십 가입한 사람 얼마? 1년에 3만 원. 처음에 3만 원이 비쌀 수 있겠죠. 잘 듣도 보도 못한 동네 치킨집에 3만 원을 내고 회원이 된대. 그렇지만 내가 치킨을 자주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3만 원 회원을 내더라도 6천 원에 먹을 수 있다면 좋은 이득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치킨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회원 멤버십, 유료 회원 멤버십이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락인 효과가 있어 딴 데 가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치킨 멤버십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바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전자랜드, 제주에도 전자랜드가 있죠, 교수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랜드라는 그 전자제품 파는 샵이 있습니다. 베스트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바이가 아마존 때문에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러 왔다가도 다 구경하고 사용해보고 한 다음에 거기 살 때는 그걸 찍어다가 그냥 아마존 사이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쇼루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건을 구경만 그 매장에 가서 하고 사는 것은 딴 데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전자 제품 파는데, 삼성 전자 제품 파는데, 또는 이마트 전자 제품 파는 데서 구경을 하고 테스트 해본 다음에 정작 판매는 뭐 인터파크나 쿠팡 이런 데서 사듯이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베스트바이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그러지 말고 삼성 그다음에 애플 이런 데 전시장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그 전시장으로 유치해 버렸어요. 그 공간을 베스트바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도대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차라리 그러니 우리 전략을 바꿔서 그 쇼루밍 현상을 막을 수 없으니 그걸 전시장으로 쓰자.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킨집에서도 싸게 판듯이 멤버십 전략을 써서 소비자를 잡아놓고 또 다른 멤버십이라는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을 잡아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워크시트 만들고 이렇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일종의 이게 고객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가치들을 기능적, 경제적, 그다음에 심리적, 그다음에 공공사회 가치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 그 마킹을 해보는 겁니다. 업체 최저에서부터 평균 최고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포지션인가를 위치해보고 그다음에 주요 핵심 경쟁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포지션해봐서 우리는 경쟁자랑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인지 아닌지 더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내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위치일까라는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 뭐하냐? 사업가 입장에서부터 차별화 전략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 기능적 가치는 상품이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심리적 가치는 감성, 디자인,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 가치는 공익, 친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위치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표현해서 경쟁자보다 우리가 낮아 있는 부분을 포커스해서 이분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전략을 짜는 이런 소위 말하는 내 사업의 고객 가치를 분단해서 우리의 밸류 프로포션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라인 캔버스를 정할 때 거기에 대한 고객 가치를 결정할 때 그냥 고객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와 고객을 욕구를 이런 진단표를 같은 걸 만들어서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고가 전략을 써야겠다, 아니 저가 전략을 했다, 차별 전략을 써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결정됐으면 이거를 기존의 제품과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제품과 어떻게 믹스업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 번들 전략 같은 것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킨과 샐러드를 같이 파든지, 치킨과 피자를 같이 판다든지, 치킨과 수제 맥주를 섞어서 판다든지 이렇게 세트를 팔죠. 우리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정수기만 파는 게 아니라 렌탈 관리 서비스 같이 팔잖아요. 이게 번들입니다. 묶여져 파는 거죠. 정수기만 따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렌트라는 데서 같이 파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 렌탈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번들입니다. 상품과 상품, 상품과 서비스를 묶어보는 게 번들이고요. 언번들은 뭐냐면 쪼개서 파는 겁니다. 쪼개서. 예를 들면 치킨만 따로 판다든지, 양념무만 따로 판다든지, 아니면 샐러드만 판다든지, 커피숍인데 원두만 판다든지, 심지어는 커피숍에서 그릇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내가 먹었던 그 그릇을 기념으로 판매만 한다든지, 이렇게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카페, 미국에서 제시하는 어떤 카페에서는 장수만 빌려주는 카페가 있어요. 그럼 뭐 하냐? 식당에 공간만 빌려줍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외부에서 요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펼쳐서 먹을 수 있도록 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일식집 갔는데 짜장면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언번들링이죠.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모든 서비스 내용을 쪼개갖고 잘라버리는 것. 저가형 남자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헤어컷, 머리 감기가 분리돼서 머리만 잘라주고 머리 감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통합된 상품을 쪼개서 파는 것들도 가능하더라. 근데 이런 것들도 왜 하느냐? 어떻게 하면 고객의 욕구에 더 근접해서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차에서 번들을 할 건지 언번들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위 말하는 베이크 앤 후크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아까 살펴봤던 것은 면도기와 면도날입니다. 그러니까 면도날은 팔고 어떻게 싸게 팔고 이게 밑거름 돼 갖고 나중에 면도날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스프레소 기계가 있습니다. 네스프레소 기계가 생각보다 쌉니다. 근데 뭐가 비싸죠? 캡슐 커피가 비쌉니다. 근데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맛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소위 말하는 드립커피 같은 느낌이 나는 커피를 먹고 싶은데 거기에 뭐 핸드 드립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거 다 불편하니까 그를 그냥 네스프레소 기계에 캡슐 커피를 사다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캡슐 커피가 꽤 가격이 나가요. 이게 일종의 당근책이죠. 네스프레소 기계 자체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게임기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게임기가 비싸서 이런 스타일이고, 저는 뭐 담배를 피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이코스 디바이스, 그 전자담배죠. 관련용 담배인데 아이코스 디바이스는 싼데 거의 관련용 담배를 좀 비싸게 파는 이런 패턴들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섞어버리는 이런 스타일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리적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더 의미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스토리텔링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경험의 가치를 만든다든지, 최근에 들어서 특정 제품을 소비하는 스토리를 담겨 놓이는 유튜브 제작,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보면 광고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걸 스토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재미나는 그런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유용한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벤트들을 하면 되게 의미가 있죠. 심지어는 인스타에 올릴 수 좋은
그런 코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경연 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찍은 그 인스타 그 사진 중에 작품상 뽑아서 포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다 한 가닥 사진을 찍는다는 한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그 콘테스트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 그걸 통해서 그 업체를 홍보한다든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든지 경험적 셀링들을 판매하는 이런 전략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사기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전략들도 세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멤버십. 특정한 멤버십만 가진 사람만 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프리인스톨레이션. 프리인스톨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무료로 사용하고, 무료로 설치하고, 사용할 때 사용료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월 정액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처음에 기본적인 사용할 때는 무료인데 파워 유저할 때는 돈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전략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 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이런 것들을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해서는 에코, 그린 이런 쪽 이슈들이 강해서 판타고니아나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탐스 슈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좋은 일을 해주니 그 제품을 사주는 이런 모델들도 가능하다. 또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우리 제품들은 리사이클, 업사이클 이러한 제품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제품을 소비를 촉진하는, 우리는 공정무역을 합니다, 특별히 공정무역 커피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가치를 올려주는 뭐 이런 전략들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우리 생협, 로컬 푸드,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묶음, 우리 제품을 이용하는 거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이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가 딴 데 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아 놓는 역할들을 하는데, 최근에 소비하는 패턴들 보니 좋은 가치를 가진 회사들을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제주를 살리고 제주의 그 환경, 문화, 관광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면 락킹 효과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착한 소비라고 하는데, 이 착한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패턴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로빈 루시라고 해서 원포움 비즈니스, 그래서 탐스 슈즈가 시도했던 재미난 비즈니스죠. 내가 신발을 사면 한 신발을 제3세계에 저소득 국가한테 신발을 보내주는 이런 무브먼트들도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가치, 우리의 밸류체인,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리고 경쟁사가 생각하는 가치를 그린 다음에 투비 모델에서는 우리가 경쟁자보다 더 놓아질 만큼 가치를 바꿔놔야 될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과정이 바로 서비스 디자인, 그다음에 고객 가치에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세션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